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3일 월요일 아침 9시 26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그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충격적인 값이 나왔죠. 예상치도 사실 굉장히 높게 잡아놨는데 그 예상치를 더 뛰어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거마저 뛰어넘다니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밤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평상시에 그냥 지금 6개월간 하락장이었지 않습니까? 그 6개월장의 하락장 그냥 평상시 하락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조금 다른 양상을 좀 보인 거죠. 어떤 전형적인 뭐 폭락장 이런 모습이 좀 어떤 뭐 하락의 뭐 중간 정도는 하락의 피크 정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굉장히 강한 하락 혹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음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만큼 충격이 강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고 하여튼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충격을 미국보다 지금 훨씬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 증시는 한국은 신흥국이니까요, 그죠? 예,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한국은 신흥국이니까 돈이 더욱더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긴축이란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래서 지금 이 아주 강한 시장 충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오늘은 좀 먼저일 것 같아요.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으니까. 일단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 충격은 좀 약간 과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뭐 약간 비유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다 보면 엔진 RPM 게이지가 있죠. 0에서 뭐 예를 들어 5까지 있다 칩시다. 저는 디젤 차니까 5까지 있거든요. 5000 RPM까지 엔진이 힘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5000까지 가면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진에 내재된 힘은 5000까지가 끝인 거죠. 이런 개념을 주식시장에 적용을 해서 주식시장도 자기 힘을 어느 정도까지 쓸 수 있을까 이런 개념이 살짝 있긴 있습니다. 물론 엔진과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을 갖고 시장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장이 이 레드존 부근에 와 있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엔진에 대한 비유와 1대1로 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오버하게 더 그죠? 쉽게 말해 계기판을 꺾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솔직히 좀 시장이 좀 오버하고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 빠지더라도 이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뭐 일주일 혹은 뭐 2주일 이 정도 단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이 정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세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굉장히 좀 제한적인 거죠. 일단 아래로 빠지는 거는 단기적으로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들고 있다. 주식을 당장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전 솔직히 손절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선 어떤 자연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봤다가 이제 그 이후에 뭐 손절 같은 걸 결정하시겠다면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그 개인들의 공포 심리 이런 게 좀 더해져서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 변동성이 확대된 굳이 이런 날에 내가 만약에 주식을 들고 있다. 그런 걸 팔아치우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오히려 현금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런 거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매매 정도는 단기적인 주식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바람직하게 보지는 않아요. 지금 하락 추세인데 왜 굳이 바닥이 확인되지도 않은 자리에서 주식 매수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올바른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는 해볼 수도 있다. 저는 해볼 수도 있고 들이대 볼 수는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권장하는 바는 아니죠. 가장 좋은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그리고 뭐 하방 포지션, 기존에 이제 아래쪽으로 추세를 잘 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자리겠죠. 그죠? 하방 포지션, 그죠? 하방, 내 계좌의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매매다. 그러면은 뭐 하방 포지션은 비중을 살짝 축소할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자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방 포지션을 홀라당 다 팔아야 돼요? 그것도 아니죠.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는데 다시 단기적으로 조금 좀 과하니까 비중 축소 조금 했다가 예를 들어 또 반등 나오면 또 다시 여기서 한 숟가락 얹거나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홀랑 다 팔아먹지 말자 이거죠. 왜냐면 오늘의 하락이나 이런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튼 적당히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뭐 이해는 할 수 있다. 요게 어떤 정석적인 매매일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죠? 아무튼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뭘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되 굉장히 지금 제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주식 손절도 웬만하면 조금만 있다가 해라. 아니면 하방 포지션 갖고 계신 분들 일부 포지션 청산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여튼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모두 금요일날 밤에 CPI가 큰일 났어. 이것 때문에 우리 큰일 났어. 이것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건 이제 지나간 일인 거고 이건 이제 끝난 이슈인 거고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생길 미래를 보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옛날 일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제 미래에 있을 일들 이번 주에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면 화수인가 수목인가 저도 아직 정확하게 조금 이따 같이 보자고요. FOMC 회의 있죠. 통화정책회의 가장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 급반등도 할 수 있고 급락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그죠? 그런 거 가능하다라는 거. 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주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도 시장의 변동성 확대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급반등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요. 물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요. 시장이 기대하는, 그러니까 지난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있는 물가지표만 주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FOMC 회의가 있으니까 시장은 거기에 또 주목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 앞두고 지금 시장이 폭락을 한 거예요. 물론 폭락의 이유는 충분했죠. 물가지표가 너무 안 좋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폭락을 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 이벤트를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기다려보자. 이벤트 전이기 때문에 지나친 폭락은 그죠? 오히려 또 반등을 부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힘을 많이 쓰고 있고 큰 이벤트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가만히 있어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평상시하고 좀 진행이 좀 달랐죠. 미국 주식시장 분석을 좀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 물가지표 그래도 한번 체크만 좀 하고 넘어갈까요? 한번 보긴 봐야겠죠.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잠시만요. 여기 별표를 하나만 좀. 지난주 하여튼 물가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여기 있는 CPI 요거 때문에 충격을 먹은 거거든요. CPI 써있죠. 예상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예상치보다 전부 다 높게 나왔어요. 하나라도 낮게 나온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CPI 자체가 8.6이 나왔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죠. 뭐 몇십 년 만에 최고치 이런 거죠.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지표가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의 피크를 찍었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쏙 들어가게 됐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인플레가 피크일 수 있다라고 연준 의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준 사람들 입에서도 피크 가능성을 언급했던 것 같은데 저 이야기로 인해서 피크 가능성 쏙 들어갔죠. 사실 당연한 거예요. 이 물가지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집값, 기름값 이런 건데 기름값이 올라야 그 기름값이 떨어져야지 인플레가 잡힐 텐데 기름값이 계속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CPI가 어떻게 꺾이겠습니까? 사실 나와야 될 결과가 아주 자연스럽게 숫자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상적인 값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글쎄요, 사실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또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좀 낮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죠, 이 8.6이라는 숫자도 어쩌면 지금의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있는 그대로 믿어주자고요. 미국에서 나온 지표니까요. 8.3, 8.6 예상치 8.3이었는데 8.6 나왔다. 굉장히 높다. 이제 피크 가능성은 일단 사라졌다라는 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반응, 주식시장 당연히 충격 먹은 거고, 이제 이 통화정책에 대한 반응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빅스텝 기준금리 50bp만 올려서 저렇게 뭐 인플레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약간 좀 믿음 이런 걸 가졌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에 이제 75bp 인상론이 급부상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75bp 인상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75bp 인상한다라는 게 이제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파워르장한테도 좀 어떤 그죠 그런 신호를 좀 줬다라고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파워르장 같은 경우 그죠 연준이 뭐 하는 기관이죠?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죠. 이 경제를 살리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달러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관이 연준이기 때문에 파워르장은 이거가 아니고 지금 달러 가치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경제가 박살날까봐 혹은 이 저기 물가지표 이런 게 좀 낮게 나올까봐 제 생각에 오히려 더 걱정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파워르장은 제 생각에 내심 금리를 더 올리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좀 하고 있긴 한데요. 올리고 싶었는데 뭐 CPI가 높게 나왔으니까 뭐 아마 이번에 6월 달에 충분히 75bp 인상 가능성 저도 뭐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말이 좀 꼬이고 있는데 하여튼 75bp 인상 가능성이 뭐 현실로 다가왔다. 통화 가치가 박살나는 게 파워르장 눈에 띄었다라는 거죠. CPI가 7점 몇 나왔으니까, 아니 저 8점 몇 나왔으니까요. 심각하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 생겼잖아요. 야 저거 8.6 나왔으니까 75 올려야 돼. 시장의 반응도 지금 모두 75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죠? 파워르장 입장에서 어쩌면 마음이 더 가벼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지금 뭐 일부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게 둔화되고 있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고용이죠. 고용 지표가 딱히 안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파워르장 입장에서는 어쩌면 지금 저거 보고 그래 아예 75 올리자라고 뭐 기분 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야기가 좀 샜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시장 참가자들이 그냥 75bp 올리겠다라고 그냥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에서 반응을 해주게 됩니다. 저런 걸 보면서 이제 이걸 보면서 시장 참가자들이 75bp 기준금리 인상을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건 3개월물 국채 금리죠. 그래서 어제 저기 금요일날 밤에 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어떻게 됐냐? 대략적으로 여기 1.27이었는데 1.38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략적으로 75bp 정도 인상을 이미 채권 시장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기물 금리일수록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제로 시장 참가자들은 자기네들 그냥 주댕이로 75bp 올릴 거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75bp 인상에다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 이로 인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훅 줄어들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솔직히 여기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으로 가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장단기 금리 차 오래간만에 한번 보자고요. 보셔야 될 게 이거죠. 10년물하고 2년물 차이만 보자고요. 10년물하고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인데 여기가 0입니다. 여기가 0인데 지금 현재 어젯밤에 급락해서 0.04까지 이 금리 차가 떨어졌죠. 솔직히 여기서 다시 역전으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 어쨌든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긴 할 겁니다. 다시 회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장단기 금리차의 이 하락 추세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있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가 다시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일단 한번 잘 보자고요. 또다시 저점을 테스트하는 일단 뭐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고 장단기 금리차 반응까지 봤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뭐 단기물 금리에 비해서는 좀 적게 올랐지만 그래도 아무튼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상방으로 더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예요. 3% 돌파 한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 돌파 한착은 이미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고 시세를 분출해야 될 때에 굉장히 잘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죠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건전한 조정. 3월, 4월 달에 굉장히 급등했던 거를 5월 달에 조정을 잘 주고 힘을 모아서 다시 위쪽으로 쏘아 올리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3% 돌파 한착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 돌파 한착한 이후로부터 신나게 잘 가고 있다. 다만 더 위로 오를 것 같긴 한데요. 한참 더 올라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여기가 저항이죠. 아무리 뭐 힘이 좋고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무리 힘이 좋고 인플레가 심각하니까 그래 금리 올라야지. 그렇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여기 전고점 자리가 어떤 저항일 거 아니에요. 일단 저항을 매물을 좀 소화해야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런 급등이, 채권 금리의 급등이, 이런 금리의 급등이 이상하다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이성적으로 잘 움직인 건데, 근데 이제 이 어쨌든 저항을 돌파한 차기야 더 위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저항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걸 소화하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살펴봤고요. 달러 봐야겠죠? 달러 같은 경우 장대 양봉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달러 인덱스의 자리는 어디냐면은 여기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가 어떤 이 직전 고점으로서의 그런 의미 있는 자리였는데, 여기 하나 있죠. 이런 자리들이 어떤 저항이었는데 장대 양봉으로 일단 돌파한장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더 가겠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던 이런 부분에 매물대가 분명히 있긴 하기 때문에 이 솔직히 여기 전고점 얘도 저항이 있겠죠. 예. 오르는 거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당연히 금리 인상한다고 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유로존에서 지난주에 이거 이번에 7월달에 25bp 올려야지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75bp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달러가 저렇게 강세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아무튼 그 돌파한착했다. 돌파한착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저항이 무거운 게 있으니까 이런 저항 같은 거를 좀 소화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달러 더 올라야 되고 오르는 게 자연스럽고, 다만 이제 속도 조절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달러 같은 경우는 전 무슨 일이 있거나 이건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죠. 달러가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신흥국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달러가 적당히 올라가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미국 경제에도 이건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모든 게 잘 가고 있어요. 모든 반응이,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간만에 이 시장의 반응이 정말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었다라는 거. 정말 시원했습니다. 제 입장에선요. 야,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장이 이성적으로 반응을 해주기도 하는구나. 대단하네. 정말 속임수 하나 없는 그런 깔끔한 시장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움직여줬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걸 말씀드릴 건데, 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하락이 굉장히 좀 심했다. 어제 금요일 날 밤에 충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달러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달러가 급등했다라는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됐냐? 이 금값이 크게 올랐다라는 거. 요거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요거 좀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 금값이 장중에 이제 긴축우려 이러면서 달러가 급등하니까 이 1830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장 막판 할 때는 다시 이제 1.2% 올라가고 1875에 마감을 한 거죠. 굉장히 강한,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값의 상승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만큼 좀 시장이 충격을 먹어서 약간 안전자산 선호 이런 쪽으로 번져서 나타난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도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달러가 올랐으면 원자재는 죽는 게 맞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금이 올라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가 안 좋았다라는 거, 금을 찾을 정도로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았다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는 거, 그 점이 일단 좀 눈에 띄었습니다. 금값이 올랐다는 건 굉장히 시장 충격이 컸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그죠? 그 나머지 원자재들은 좀 떨어졌습니다. 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구리값도 떨어지고, 어쨌든 달러가 오르니까 이런 게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근데 그렇다고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국제유가가 죽을 거냐? 죽을 생각은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지금 이 국제유가가 최근 여기서 3거래일째 그래서 122달러 정도에서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주춤하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죽겠다는 의미의 주춤이 아니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요, 그죠? 전고점 부근에 매물대에 걸렸으니까 여기서 주춤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춤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125달러 전고점 자리에 대한 도전을 하기에 앞서서 매물을 소화하는구나,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침 달러가 강했으니까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죠. 그러니까 조정 중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국제유가 이런 거, 드라이빙 시즌 이런 거 때문에 이 수요가 계속 있을 거다. 전쟁도 길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좀 이야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늦게 하네요. 미국 증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급락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도 급락했고요. 비이성적인 거 아니죠. 매우 이성적인 급락을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아주 알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요? 그럼 여기서 더 하락을 할 거면 미국 증시가 어디를 붕괴시켜야 돼요?
전저점 붕괴시켜야지 더 가는 거죠. 지금은 그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게 어제의 급락은 지지선 부근으로 바싹 다가온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저렇게 미국 증시가 이미 전저점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게 의미가 뭐죠? 아, 지지력이 약하구나. 장차 조만간,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조만간 이 전저점은 붕괴될 수 있겠구나. 하락 추세 더 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그게 이제 합리적일 거예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요. 지난번에 삼성전자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논리입니다. 삼성전자 요까지 내려오면 저점을 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관점에서 요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었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지지선 가까이에 왔습니다. 지지선 가까이에 와서는 뭐 해야 돼요? 하방 포지션을 추격해야 됩니까? 정석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 FOMC 회의 이번 주에 있기 때문에 FOMC 회의를 앞두고 지지선에 다가섰어요. 지지선 대략적으로 뭐 여기 솔직히 지금 현재는 붕괴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붕괴되긴 붕괴됐는데, 전 이거를 뭐 지금 아침 9시 47분에 미국 증시가 전저점 자리 중요한 지지선을 깬 거를 이걸 붕괴라고 보지는 않을 거고요. 장중에 깨야죠. 예. 아무튼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을 이어갈 거예요. 대략적으로 3,800 3,900이요. S&P 3,900짜리에 대한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이니까요.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를 아마 이번 주에 좀 할 것 같습니다. 지지선 부근이니까, 물론 지금 붕괴시켰는데 요건 일단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고요. 아침 시간이니까요. 아무튼 3,900에 대한 싸움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지지선이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죠? 원래 원칙적으로 뭐 하방 포지션 조금 비중 축소 이런 게 맞는 자리이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여기 어딘가쯤에서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어딘가 지지선이 있다. 5월 11일 날 종가 부근에 지지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락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거마저 다 깬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밑에 있는 전저점 자리에 있는 의미 있는 지지선 자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하락이 셌던 거예요. 그만큼 어제 미국 증시가 약간 무리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번 주는 이 3,90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숫자만 다릅니다. 같은 그림이겠죠. 전저점 자리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종가 5월 24일 11,770 정도 볼게요. 11,770 정도 자리가 어떤 나스닥의 전저점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일봉상으로 몸통으로 훅 깨고 내려와야 이게 이제 완전히 전저점이 붕괴된 거고 더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물론 지금 분위기상으로도 미국 증시는 더 하락할 것 같지만, 그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지만, 더 하락하는 게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아직 붕괴시킨 건 아니니까요. 우리 확인하자고요. 그죠? 확인해야 됩니다. 지지선 깨는 거 확인하고 나서 움직여야 된다고요. 물론 깰 것 같지만 이건 예상이잖아요. 그죠? 이건 그냥 나의 의견이고 그냥 추측일 뿐인 거고, 실제로 전저점을 붕괴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죠? 하여튼 지난번에 한 2주 가까이 박스권으로 만들어서 여기서 힘을 많이 모아놨었고, 그 힘이 2, 3거래일 만에 터져 나오면서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매우 말이 됩니다. 단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좀 급하긴 해요. 5일선 이격도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하락이 좀 센 편이긴 합니다. 분명히 좀 쉬어가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습니다. 그죠? 확실히 겪어보시니까 아시겠죠? 요 위에 2주간 박스권일 때 차라리 우리는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변동성이 터지니까 막상 손 떨리고 뭘 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스권에서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박스권을 잘 하신 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수익을 누적시켜 보시고요. 하여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웬만하면은 하방 포지션은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계속 수익을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좀 제발 이 수익 났다고 홀라당 가서 팔아먹고 계좌에 수익 찍혀 있는 거 구경하고 있고 그거 보고 있고 의미 없거든요. 그런 건 안 하셨으면 좋겠고 추세만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 받고 한국 증시 짧게 이야기할게요. 짧게. 그죠? 뭐 지금 제가 영상 녹화하는 사이에 이제 낙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제가 아침에 방금 했던 이야기가 바뀌진 않아요. 야, 더 폭락하는데 이거 주식 당장 손절을, 뭐 어차피 그래도 이게 어쨌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오늘 장 막판에 오후 3시 반에 다 아래 꼬리 달리고 양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 막 시장이 폭락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뭐 주식을 지금 하필 오늘 손절하는 건 솔직히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정도는 좀 기다려보고 FOMC 회의까지 아마 뭐 약간의 뭐 반등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하락이 좀 단기적으로 세서 너무 오버 액팅 하는 게 있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폭락하면은 단타를 한다면은 이런 자리에서 차라리 무슨 주식을 매수해 볼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 단기적으로 주식 매수를 단타를 고민해 보고 싶은 정도로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라는 거 뉘앙스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의미는 있습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 보시면 전저점을 이제 와장창 깬 거예요. 그죠? 이건 뭐 조금 깬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장창 했어요. 그죠? 삼성전자 65,000원이 이제 저 멀리 가버렸고요. 선물 340이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저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낮추고 있고 하락 추세가 너무나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을 볼 근거는 없어요. 네, 상승을 볼 근거는 없고 하락이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그러한 지지선들을 붕괴시켰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락이 더욱더 강화된다. 앞으로 겨울이 더 추워질 거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겨울이 깊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투매가 나오거나 뭐 딱히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더 추워질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했고, 그죠? 340이라는 자리. 한 번 붕괴, 5월 12일에 한 번 붕괴됐죠.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빠진 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340 붕괴에 대한 진위를 약간 의심했지만 이거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끝났구나. 이거 한국 증시가 정말 정말 추운 겨울로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요.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65,000원 자리를 적당히 오늘 반등 살짝 하면서 어떻게 좀 터치해 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와장창 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제 겨울이 확실히 깊어지는구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죠. 이 정도 봤습니다. 하여튼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고 수익을 좀 누적시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도 오늘 의미가 있죠. 1200짜리가 추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라인이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붕괴시켰어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붕괴, 사실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이 1200 밑에서 4거래일 이상 놀았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큰데 다시 내려왔다. 심각한 거죠.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시세가 시원하게 날려면 여기 있는 전저점 자리 여기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더 시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직 붕괴된 건 아니니까 여기 부근은 지지선이겠죠. 지지선 부근에서는 뭘 해야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고 여러분 원달러 환율도 솔직히 좀 그래요. 이게 단기적으로 쇼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가 정고점인데 여기 어딘가에 매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그죠? 그 매물이 있고 저항이 있는데 저항까지 하루에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를 맞아야 되겠죠. 아무튼 좀 움직임이 좀 너무 급하긴 합니다.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저의 의견입니다. 좀 속도 조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긴 합니다. CPI가 그렇게 나왔고 75bp 인상이 이제 상식적인 세상이 돼버린 거고 어떤 중요한 코스피, 코스닥이 그런 중요한 라인, 삼성전자가 그런 라인을 와장창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죠 겨울이 더욱 깊어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죠 그런 신호가 나타났으니까 오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FOMC 회의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오늘 좀 주절주절 말이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